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TV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략 구강정으로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세가 돌았습니다. 당일 지수 등락폭이 심한 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내용으로 들다 보면 일단 뭐 삼전니스가 예상치로 제가 말씀드렸던 만큼 만들어졌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돈이 좀 분산이 되면서 이제 증시에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떨어졌었던 업종 위주 주가가 돌았습니다. 이 분위기로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카메라 대다 대시면 무료 소통방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제가 또 MTN 종일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증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종합주가지수 6,500, 코스닥 800 정도 이탈이 되고 나서 이제 주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지금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얘기드렸지만 삼전닉스, 삼성전자 뭐 제가 볼 때 25만 5천원에서 6천원 사이, 그러니까 2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대기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강력한 지지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SK하이닉스는 뭐 150만 이하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155만원 6천, 7천, 8천원, 160만 이하로 이 자리에서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아마 그 부분을 체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뉴스부터 보고 내일 관련된 섹터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뭐 1억 1028만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좀 빠졌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에 관련해서 뭐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죠. 국채금리가 지금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게 AI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나? 뭐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이제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안전자산, 금, 뭐 이제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 쪽으로 좀 돈이 좀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이거는 달러 자산 가치가,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이제 미국이 이제 1조 달러에 이제 지금 국채를 매입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좀 나름대로 낙폭을 좀 줄인 형태였습니다. 좀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자동차 관세 50% 인상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요 맞불로 지금 이제 또 나올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얘기해 드리겠지만 내일 공개방송 끝나고 나면 저녁쯤에 이제 모레죠. 이제 목요일 날에 아침에 지금 새벽에 엔디비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주요 포커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또 저녁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한 소식이 있었다. 어저께 유튜브 막 찍을 때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라 이렇게 좀 움직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유튜브 찍고 나서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지금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정부에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나중에 공식적으로 산업부가 이게 좀 뭐 얘기가 나왔더라.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부가 이제 미국 수출 원전 수출에 관련해서 뭐 한국전력이 뭐 최근 웨스트하우스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자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한전 기술이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원전도 솔직히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5월달에 증시 모습을 보게 되면 전쟁 났을 때 종합주가지수가 5,300, 400이 있는데 그때보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어요. 지금 뭐 원전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 뭐 조선 관련된 섹터들 비롯해서 거의 전력설비까지,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전 업종이 5월달, 6월달 정도에서 빗대 보면 거의 다 반토막이 나 있다고. 거의 다. 그럼 종합주가지수가 5,500일 때보다 지금 6,500 이렇잖아요. 그때보다 아직 회복도 안 됐다. 그 말은 즉 삼전니스 쪽으로만 돈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국내 시장에 뭐 여러 가지 거래량이 좀 붙어서 오늘 뭐 역시나 저희 어제도 저번주 금요일 날에 뭐 더전 이거 공개한다 얘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요일이죠. 공개한다 얘기 드렸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렇게 사가지고 온 게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거든요. 우리 기술 투자도 오늘도 폭등을 좀 많이 해서 많이 팔아먹고 나갔습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상화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망 예타 면제 확정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살짝 이게 봤는데 오늘 뭐 전혀 수급이 없더라고요. 그죠? 반대로 보면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짜 뭐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져서
오늘 사이드카 발동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가 저가고 시가가 저가고 종가가 고가는 이렇게 끝나버리는 모습을 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도 보시면 오늘 6,408포인트인데 뭐 747포인트로 올라왔죠, 그죠? 거래소 시장도 보면 저가가 마이너스 4.3입니다. 고가가 지금 종가 고가가 끝났기 때문에 0.18이니까 대충 수치상만 계산해도 거의 5%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5% 들어왔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저가 대비. 요만큼. 요만큼 들어오면 이게 5%나 들어온 거거든요. 작게 들어온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정강오양적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까지 들어온 게 거의 뭐 5%죠. 뭐 폭등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요만큼 5%. 그러니까 뭐 5%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은 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같은 날에 저가가 마이너스 저가 대비 좀 주가가 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87 마이너스 3.87 고가가 마이너스 3.87 고가가 지금 종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1.7이죠. 수치상만 계산해도 뭐 5.5%나 급등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정략 후강장으로 치고라도 주가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고 다 돈이 돌았는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지지선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삼성하이닉스가 조금 쉴 때 돈이 좀 소외받았던 섹터 쪽으로 돈이 많이 넘어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 소부장 같은 애들도 큰 폭으로 좀 들어오긴 했는데 과연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 거래소 시장 같은 것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것도 지금 저번 주 이게 18일이거든요. 18일부터 해가지고 5일 연속으로 4일 연속으로 빠진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오늘도 이제 800까지 깨진 거죠. 780에서 반등이 들어왔는데 거의 이 정도 수치면 100포인트 정도 회복이 들어온 거예요. 100포인트. 거의 10몇 프로 회복 떨쳐놓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했던 증시다. 이렇게 보여주겠고요. 그 다음 트럼프 오늘 이거 뉴스가 나오면서 투샷 사진 다시 올리면서 지금 뭐 대북 섹터를 살짝 돌긴 했는데 솔직히 대북 섹터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죠. 대북 섹터는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와야 올라간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오늘 현대차 노사 111일 만에 임업 잠정 합의 소식이 있어서 아침에 풀이장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게 현대차 인베스트 데이, CEO 인베스트 데이 앞두고 로봇주도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뉴스랑 이런 뉴스가 같이 겹쳐서 오늘 풀이장에도 수급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좀 로봇주들도 좀 많이 급등할 줄 알았는데 결국 정규시장 흘러가니까 다 빠져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풀이장도 그렇게 연속성은 뛰어날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 마감 후에 SK이노베이션, SK아이테크놀로지가 흡수합병을 하면서 만들어진다 얘기했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4.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좋은 뉴스는 아니다, 그죠? 어쨌든 만들어내고 있고 오늘 오킨스전자가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참가하는 소식이 나와서 오늘 뭐 CLS 종목들 조금 주가가 좀 들어왔었어요. 반도체 종목들 보면.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애들도 오늘 큰 폭으로 들어왔는데 소위 말해서 오늘 종합주가지수를 마이너스 거의 뭐 저가 대비 한 5.5% 땡겼던 그 모든 섹터는 2차전지도 아니고 제약바이도 아니고 그냥 온전히 순전히 보면 반도체 소부장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이 또 올라가는 것에 전혀 불만 없거든요.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좀 주제가 정해진 상태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타 면제 800조 프로젝트 장 마감 때쯤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호남 반도체에 거의 올인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괜찮긴 하나 요쪽 관련했던 섹터들 그냥 반도체 소부장 뭐 전공정 후공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수 처리, 수처리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도로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각종 SOC 사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전력 설비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조금 이제 예산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이 된다면 이 호남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캐파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신경 쓰이는 건 역시나 신용이다, 그죠? 신용 잔고가 또 엄청 늡니다. 빠르게 늘어요. 그래서 이런 속도면은 소위 말해서 내년 때도 되기 전에 이제 또 투매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어떻게 그저 거의 뭐 그 8월 24일이죠. 어저께 신용잔고가 32조 6천억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놔둬놓으면 정말로 빚으로 주식 사는 거거든요. 빚으로 주식 사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늘었으면 2,100억 늘었죠. 2,100억이 늘었고
2100억이 플러스가 된 거죠. 제가 300억, 400억 느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2100억이 늘어서 32조 6천억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역시나 뭐 코스닥 시장도 좀 한 200억 정도 늘었고 1900억 정도 늘었죠. 그죠? 1900억 정도. 역시 이제 삼전익스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용장구가 또 급격히 느는 부분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앞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신용장구가 한 37조 5천억이나 38조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위태위태하겠죠. 그죠? 거기에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긴 하나, 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진짜 농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뭐 한 달에 또 투매가 확장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속도면 신용장구가 느는데 지금 한 달이 안 걸렸거든요. 한 달 동안에 신용장구가 5조 5천억이 늘습니다. 5조 5천억. 5조 2천억입니다. 죄송합니다. 5조 2천억. 5조 2천억이 늘거든요. 5조 2천억이 늘는데, 뭐, 거의 10조까지 늘는데 이제 37조 5천억까지 가려고 하면 10조잖아요. 여기서 5조만 더 늘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5조만 더 넣으면 시장 꽉 차는 거예요. 다시. 그럼 시장 또 어떻게 가다가 뭐 이상한 거 만들어서 투매 만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5조가 넣는데 시간이 한 달이 안 걸립니다. 진짜로요. 너무 시간이 한 달이 안 걸리거든요. 지금 뭐 8월달이니까 27조 4천억에서 신용장고 넣는데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한테 절대 좋은 영향은 없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삼전익스 쪽에 좀 이제 신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들겠죠. 자, 삼성전자는 앞전에 얘기 드렸지만 다시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대기 매수가 많아서 저가가 들어갈 거고요. 타점으로 잡으면 25만, 여기 25만원대 안착을 해서 골든 크로스 발생되거든요. 이 구간에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정부에서 예타 면제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것도 있다. 다시 SK하이닉스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1.9%, 2% 급등하죠. 저가 대비해서 벌써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벌써 저가 대비만 9%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삼전뉴스 관련해서 등락이 좀 많이 생기다 보면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움직여야 되는데 또다시 또 저가 흔들어 놓고 막 저점 찍고 들어오게 되면 지수 편차가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형주나 이런 애들이 수급이 좀 더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겠죠. 자, 내일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은 역시나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첫 번째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재차 한 번 더 조정받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갭 상승만 나오지 않으면, 갭 상승만 하지 않으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160만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한 타점을 보자면 한 155만 3천원에서 150만 3천만원에서 153만원에서 158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5만원 전후, 25만원 근처 떨어지면 사도 괜찮고요. 25만원 5천원 정도에서도 충분히 매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전뉴스가 지금 같은 셈이라서 우리나라 지금 증시 자체가 움직이는 퍼센테이지가 더 강력하다고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삼전뉴스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조정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조정보다는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주가가 좀 넘어가기를 희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섹터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애들이 지금 두 번째 섹터, 역시 코스닥 시장의 모습인데, 이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종목에서는 이제 이 그룹에 있는 애들이겠죠. 조방 원전지와 조선, 방산, 원전, 전력설비, 지수사, 화장품, 현대차. 그런데 이쪽으로 돈이 좀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력하게 이제 원전 쪽이나 전력설비 쪽이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원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시장은 제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ESS 테마들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죠. 2차전지 역시,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추가적으로 또 재료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앞전에 얘기드렸지만 종합주가지수가 다 차트가 깨진 상태. 그래서 차트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서 막 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물대, 이 구간을 돌파할지가 대부분 다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확인해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뭐 코스닥 그 소부장 체크해서 보시면 된다. 체크해서 매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가 역시나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증시가 갈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나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뭐가 뉴스가 나와야 돼요. 뉴스도 나와야 되지만 일단 비트코인 가격의 금액이 지금 1억 1천만 원이거든요. 1억 1천만 원인데 1억 1천만 원 이상, 1억 1,500만 원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1억 1,500만 원 정도는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주무시고 나서 1억 1천만 원 이하 깨져 있으면 주가 좀 조정을 받을 거고요.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시세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억 가격대만 이상이 있으면 아마 9월 15일까지는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투표가 진행될 때까지는 좀 더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나 비트코인이나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에 체크가 필요한데, 다음 날에 그죠? 비트코인 가격 확인하고 확인 후 공략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증시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형주 관련해서 MLCC 관련 종목이나 뭐 적중사는 근데쓰죠.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것들 떨어지면 좀 잡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LG 이노텍도 지금 다 급등하거든요. 역시나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원전 관련 종목이나 관련주나 뭐 MLCC, 그 다음에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역시 대미투자 1호죠. 대미투자 1호가 조금씩 윤곽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원전이 될지 마스가 만호가 될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원전 대미투자 1호. 그래서 아마 대미투자 1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예상치도 못했던 곳이 들어오면 테마가 타지 않을 거 보고, 그렇지 않는다면 역시나 이제 우리가 지금 예측 가능한 종목들 안에서 원전 섹터들도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역시나 지금 이제 장세 자체가 조금씩 이제 낙폭과대 들어오기 때문에 통신주를 비롯해서 뭐 그 다음에 로봇,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 통신주, 로봇, 그 다음에 뭐 또 보시게 되면 뭐 ESS 테마는 좀 추천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바 쪽으로 한번 체크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도 지금 오늘 보시면 한미약품 같은 애들이 프리장에 급등했다가 저가를 마이너스 15% 밀어버리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밀어줘요. 최근에 들어서 뭐 대형주 같은 것도 짤없이 밀어버리기 때문에 꼭 저가를 확인해서 공략하시는 걸 권장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봐야 될 애들이 혹시나 이제 증시 자체가 또 과하게 들어오거나 그럼 역시나 이제 뭐 악재 종목들, 그죠? 코로나 관련 애들 섹터와 코로나 장세가 또 어수선하게 되면 뭐가 들어오겠어요? 역시나 신규주들 종목들은 좀 두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역시나 장이 어수선하면이죠. 코로나 관련된 종목과 이제 뭐 신규주들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는 오늘 같은 뭐 분위기만 이어진다면 내일 같은 날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 미국 시장이 내일 아침에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 좀 좋거든요. 유가도 좀 떨어져요. 유가도 지금 88달러, 82달러이기 때문에 아마 이란 제재에 관련해서 이란 애들이 또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협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미국 시장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덕분에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 0.42, 0.75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도 한번 미국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시장이 또 갑자기 갭 뜨면 또 오늘하고 바뀌게 되면 갭 뜨면 또 정강호 약장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한 후에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충 오늘 시장은 요렇게 한번 체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장도 삼성지수 인한 지지선 극강의 변동성입니다. 지금 오늘도 주가가 좀 들어와서 좋은 거지, 거꾸로 갭다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5% 이렇게 떨어지면 사이드가 발동하는 진배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 변동성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지금도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마이너스 3.5%, 4% 떨어졌다가 양봉 나오고, 종목도 마이너스 4% 있다가 플러스를 전환해도 힘든데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 건 삼전일세 변동성이다. 그래서 꼭 지지선 대비니까 이 기회에 들어가실 분은 꼭 들어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해서 코스닥 소부장 관련된 데는 여전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드린 거는 역시 MLCC
MLCC, LG이노텍 대형주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체크. 다음날에 비트코인 가격 후 공략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원전 관련주나 MLCC 역시나 좀 수급이 좋은 애들이니까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 보안 뭐 이런 데는 트럼프, 중국 규제 반원에 따라서 로봇 뭐 이런 데도 여전히 움직일 수도 있고요. 내일 장이 또 안 좋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코로나 신규 상장 애들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26일이기 때문에 내일 26일이죠. 내일 정도 되면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내일 첫 번째 관련 종목도 한번 추천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한미약품 이런 거 잡아드렸는데 공략하셨나는 모르겠어요. 한미약품 시장을 보고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타점이 자체가 50만원 이하로 좀 잡아놨는데 역시나 이제 50만원 정도 관력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솔직히 대형주긴 하거든요. 대형주긴 한데 일반 잡주보다 더 등락심해요. 저가가 오늘 프리장에서 7%인데 마이너스 14% 떨쳐버리거든요. 이 정도로 등락이 심한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신용 미수가 가능하다 보니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아침에 확 밀어버리거든요. 이게 프리장에 수급 돌다가 이 하락률이 마이너스 20%예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떨어지게 되면 내일 좀 밀어주게 된다면 이 아래꼬리 공략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적 입장에는 한 47만 한 5천원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뭐 이제 그 G2파워 한번 드리도록 할 건데 이 G2파워가 지금 과일 예고 금기가 있어요. 31일까지가 이제 과일 예고 기간인데 이게 주가가 좀 밀어주게 되면 이 종목은 원전이면서 동시에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액침 냉각으로 좀 시세가 나왔고 오늘은 또 원전으로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이 원전일 때 한 9,000원 초반에 9,200원 정도에 좀 타점을 잡아서 한번 보도록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 SK증권 같은 것도 지금 내일 같은 시장에 한번 더 들어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거 지금 내일 정도 갭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삼전닉스가 좀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런 데 2.28% 정도, 2.8% 정도 갭 시간에 끝나버렸는데요. 내일 한번 체크해보고 이제 이것도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나 이런 애들 좀 수급이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지수 섹터들하고 같이 뭐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개인적 입장에서는 대형주의 주가 등락이 심한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시장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 괜찮다는 얘기는 삼전니스가 돈이 좀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프터마켓 돈이 도는 거고 삼전니스는 좀 많이 눌러주면서 그 돈이 소외받았던 종목들을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오션, 조선 애들도 마찬가지고 하나오션. 물론 하나오션이 오늘 하나가 지금 이제 액면 그 기업 분할돼서 그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조선 애들도 잘 들어왔고 자동차도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설비를 비롯해서 원전도 재료 가지고 잘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삼전니스가 저번 주에 급등했었던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보면 삼전니스가 급등하고 나서 지금 5일 동안 빠진 거거든요. 5일 동안 빠져서 주가가 흘러내렸던 애들이 오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일해서 보면 저번 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82,600원에 끝났단 말이지. 이게 8월 14일이에요. 8월 14일인데 저번 주 내내 삼전지수 수급 돌면서 이것도 다 밀린 거거든요. 이렇게 밀린 거예요. 이게 4일 동안 그냥 내일 꽂은 거거든. 삼전지수 때문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한 번 더 다시 수급 돌면서 움직였다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내일 또 삼전지수 수급 돌면 또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거는 좀 더 가야 되고 솔직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만원대 위에서 놀아야 될 종목이거든요. 종합주가지수가 6,500일 때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그죠? 어쨌든 그 정도의 재료. 어쨌든 이 대미투자 1호로 인해서 아마 새롭게 섹터의 수급도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이 정도나 체크를 해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줘야 이제 종목들이 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또 이게 추천 종목으로 장투 종목을 하나 잡아줬던 게 LG이노텍이거든요. LG이노텍도 지금 뭐 매수관입니다. 매수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한번 더 보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도 한번 또 밀어주게 되면 다시 접근해 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한 85만원, 90만원, 한 100만원 전까지는 볼 예정이 있거든요. 한번 가져가 보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네, 정리 잘해서 내일 좋은 종목에서 상황에 맞게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네, 내일 아침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